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탄핵과 특검 전국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리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물론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때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의 경쟁률이 꽤나 오르게 되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 또 학자금을 갚으려고 혹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부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드는데요. 과연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처우는 나아지고 있을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과 아르바이트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온열기구 사용이 많아서 화재 사고가 잦은 겨울철입니다.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불이 났다면 서둘러 진화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런데 인천 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 차량의 25%가 내구 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내년에 110억 원을 들여서 오래된 소방 차량 46대를 우선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드림박스의 스테이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2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정을 두는 대형 업체 횡포, 도무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슐리로 유명한 외식 사업 기업인 이랜드파크가 행한 불법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4만 4천 명이 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모두 83억 7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2007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 해고하고 임금을 체불해서 영화 카트 또 드라마 송곳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랜드그룹은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에서 매출 1위 기업입니다. 아르바이트의 현실일까요? 개선 방안은 없을지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과 이야기해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정훈입니다. 네. 뭐 즐거운 얘기로 항상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은 항상 좀 어려운 곳, 힘든 곳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자, 이번에도 좀 속상한 소식이에요.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파크에서 운영하는 외식업체 360여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 83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덜한 건지 살펴보죠. 뭐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오라고 했음에도 이거를 근무 시간에 넣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네, 먼저 노동시간이란 개념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 노동시간의 개념은 사용자의 지휘 관리 하에 있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출근해서 업무에 필요한 일들을 했다면 당연히 사용자의 지휘 관리 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으로 봐야 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일찍 출근하는 게 미덕이라고 보는 이런 안 좋은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지문으로 출퇴근하는데요.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어쨌든 지문을 찍게 하고 퇴근할 때는 유니폼 갈아입기 전에 지문을 찍게 해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준비 시간 또는 퇴근 후 시간에 임금을 좀 착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진행하면서 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장 관리자가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 시간을 희한하네요. 15분 단위로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9시 27분에 퇴근을 한다고 치면은 9시 30분까지 일하는 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9시 15분에 퇴근한 걸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이른바 뭐 임금 꺾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15분 단위로 매장 관리자가 임의로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예. 최저 시급에 준해서 이제 일할 계산을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임금이라는 거를 저희 생활비잖아요. 그렇죠. 하루치 생활비, 뭐 한 주 생활비, 월 생활비 이렇게 주는 생계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비용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임금 꺾기 어쨌든 꺾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되는 거죠. 예. 일각에서는 이런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일선 영업점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다 보니까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는 게 아니냐. 실제로 영업점이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 지급상으로 영업점이 독단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 관리하는 본사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뭐 거의 다 안 줬습니다. 연차 수당 안 줬고요. 휴업 수당, 연장 수당, 야간 수당도 안 줬습니다. 이게 다 아르바이트 직원도 해당하는 사항 아닌가요? 네, 이게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는데요. 예. 그 알바, 비정규직, 정규직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로기준법 찾아보면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노동자면 모두 적용받는다거든요. 예. 네, 이 가산수당 같은 것은 연차, 휴업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같은 경우는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네, 그런 모든 노동자들한테 적용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정의당의 그 이정미 의원이 이번 사건을 처음 이게 사회에 크게 알렸는데 한국 신용평가로부터 분석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이랜드그룹을 살펴보니까 3년 동안 이랜드파크 영업이익 총액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직원들한테 주지 않은 돈이 공교롭게도 비슷해요. 83억 7,200만 원. 영업이익이 결국은 이 직원들한테 돈 안 준 걸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퇴직금은 포함이 됐습니까? 이번에 측정할 때? 네, 이 퇴직금도 이제 꼼수가 있는데 퇴직금도 저는 이게 어떻게 포함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의원실에서 밝힌 거로는 퇴직금을 만약에 제외했다면은 퇴직금까지 포함하면은 이 금액 83억이라는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던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임금 미지급이 오래전부터 관례처럼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장님은? 네, 최근에 그 알바 노조가 368명의 편의점 알바 노동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여기서 주유수당 미지급률이 91%입니다. 네, 최저임금 안 지키는 경우가 43.9%고요. 편의점 지난해 매출이 17조거든요. 아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카페에서는 주유수당 주기 싫어가지고 주 14.5시간, 15시간이 넘어가면은 주유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14.5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영화관 등에서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 미만 계약, 예를 들어 10개월 계약을 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와라. 이런 경우도 있고, 해커스 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안 주려고 15시간 미만 계약 등을 하는 경우가 이런 꼼수가 행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5인 미만 사업장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 악용하는 이 꼼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또 유명하잖아요. 고생 많이 하기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뭐 각종 수당 못 받고 최저시급까지도 못 받고 있다는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에 임금체불이 알바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네, 임금체불 이런 거를 저희 알바노조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가 파악을 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상 통계의 알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가령 근로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은 만약에 임금체불액이 얼마인지 사실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뭐 3개월 정도 일했는데 뭐 일한 증거를 가져와라. 그게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임금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행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힘을 좀 빌려야겠는데
그게 참 아쉽네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당함을 느껴도 그냥 화만 나지, 그냥 울고 말지 항의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네네. 비슷한 사례가 알바노조 위원장님 귀에도 많이 들어오죠? 네네. 아까 위에서 좀 말씀드린 사례들, 해커스, 영화관, 뭐 이런 편의점 사례들이 계속 있고요. 예. 알바 노조가 노동청 진정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노동청에 뭐, 압력도 가하고 이러지만은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또 업체들에서는 하는 얘기가 너희들 없어도 돼. 뭐 너희들 하기 싫으면 나가라. 우리 인기 네. 많다. 아르바이트생 여기 네. 일하고 싶어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이렇단 말이죠. 네네네. 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인기가 실제로 높나요? 네, 높은 편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이유를 왜 인기가 높냐. 사실 최저임금 지켜주고 주휴수당 지켜주고 사대보험 해주고 퇴직금 주는 곳이 그런 대기업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하. 이거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현실인데요. 예. 다른 알바 노동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최악이니까 그나마 아하. 최저 지켜주는 것이 좋다 이거거든요. 예. 네, 재밌는 일이 호주 같은 경우는 시급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워킹 홀리데이 많이 가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워킹 홀리데이 갔더니 마침 한국 사장을 만난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국 사장이 최저임금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무수의 소리처럼 행행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노동인식이라는 것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대기업 맥도날드 같은 곳이 좋은 일자리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죠. 예. 소름 돋을 뻔한 게 제가 예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한국 사장한테 최저임금을 못 받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자, 네. 이 취업시장에서 우리가 대기업 하면서, 네. 그게 왜 대기업만 찾느냐 어른들은 말씀하시지만 그런 이유가 알바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었군요. 조금 안타깝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좀, 많은 개선돼야 될 점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박준수라고 합니다. 오늘 노량진의 사랑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카페가 열렸다고 해서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국어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량진에 스터디 장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 생긴다는 사실은 몰랐고 저희 스터디원이 추천해줘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이 제일 좋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취업준비생들도 취업준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약 시스템이 조금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실상으로는 3시간 단위로 예약을 하는데 2시간을 예약한 사람이 미리 선점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1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아무래도 많겠지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취업을 해서 인강무실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부모님한테도 효도도 좀 하고 이제 취업준비생 신분을 탈피해서 저도 가고 싶은 여행도 가고 개인적인 여가도 좀 즐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박춘수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계시네요.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노량진이 학원도 많고 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죠. 그래서 공부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데 일자리 카페가 열려서 가봤다고 했는데 그 예약 시스템이 아직은 좀 체계화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속상하네요. 얼마 전은 아니죠. 저도 수년 전에 스터디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많이 서럽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인간구실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 또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인간구실 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시고요. 자, 박춘수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투데이 1부는요. 힘들게 서울살이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장미여관의 서울살이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 잠시 뒤 서울과 경기 소식 이어갑니다. 올뉴 말리부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말리부 프로미스 프로그램. 구매 후 한 달 내 마음이 바뀌면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까지 놀라운 혜택. 지금 경험해보세요. 12월 31일까지 출고 고객 대상, 제휴할부 이용, 탁송료 등 제반 수수료 고객 부담,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터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 들어보고 있죠. 이창현 소상공인 정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시에서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행사입니까? 아, 네.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아직은 생소하실 텐데요. 예. 서울시에서는 연말을 가족과 연인 그리고 직장 동료와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12월 21일 수요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남녀노소의 입맛을 만족시킬 푸드트럭 36대가 크리스마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요. 핸드메이드 140여 팀이 참여해 세상에 하나뿐인 소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 따뜻한 분위기를 돋궈줄 어쿠스틱 캐롤 공원도 매일 열릴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리스마스 마켓. 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이게 생각나는데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의 컨셉은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마켓인데요. 예. 올 한 해 큰 사랑을 많이 받아온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 대한 아쉬움과 감사함을 담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겨울밤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 참여 상인들이 한 번 더 뭉쳤습니다. 기존 밤도깨비 야시장에 검증된 인기 메뉴부터 크리스마스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시즌 메뉴까지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저도 여름에 날이 덥다 보니까 한강공원 시원하잖아요. 바람 쐬려고 가서 그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꼬치 하나 사 먹었었는데, 네. 근데 한겨울이기 때문에 여의도 한강공원 춥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의도 한강공원이라는 장소성을 고려해서요. 특별히 돔 형태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요. 따뜻하게
실내 공간에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돔 형태 구조물이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하나씩 이렇게 가게마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크게 하나를 만들었습니까? 네, 저희가 크게 이제 한 70m가 넘는 대형 구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안에서 먹을 것도 사 먹고 여러 가지 행사를 또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꼭 이번에도 가보고 싶은데요. 네,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면은 어떤 품목이 주로 판매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인 창작자의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예. 상업적이기보다는 좀 독특하고 희소성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시즌인 만큼 양초나 패브릭 제품들이 많고요. 예. 또 귀걸이나 팔찌, 목걸이 등 개성 가득한 액세서리들도 많은 시민들의 시선들을 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오늘부터 열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뭐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혹은 선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한번 둘러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마켓은 또 겨울밤의 명소 제공 이외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의 또 다른 취지는 이제 겨울철 동절기에 팔로를 찾기 힘든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저희 팔로 개척의 기회를 또 주고요. 예. 또 소비자와 최초의 접점을 찾기 힘든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테스트 마켓의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푸드트럭 창업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예. 이분들에게는 저희 크리스마스 마켓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돔 형태 거기 마켓에 들어가는 분들은 모두 마감이 됐습니까? 예, 저희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거기 못 들어간 분들 취지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계실 텐데 내년에도 열립니까? 네. 저희 크리스마스 마켓의 취지와 의미가 뜻깊은 만큼요.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연말연시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즌 관광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여름에 한강공원 밤도깨비 야시장 갔을 때는 한 곳에서 마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크리스마스 마켓을 즐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요. 예. 저희 이제 소중한 분들과 이제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희 푸드트럭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음식을 즐길 수 있고요. 예.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정성이 가득한 저희 수공예품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겨울밤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하시면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의 분위기와 낭만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장소 주변에서 서커스 공연과 빛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많이들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 이창현 소상공인 정책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YTN의 김학무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지난달 공립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출제기관이 뒷북 대응을 했다는 논란 YTN이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사립유치원 소식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를 감사했더니 회계 비리가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1년간 원화 100명이 넘는 사립유치원 60곳에 대해서 운영 실태와 회계 감사를 벌였는데요. 예. 감사 결과가 심각했습니다. 60곳 모든 유치원에서 적발사항이 나왔는데요. 주로 사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또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고 또 교육과정의 편법 그러고 운영하는 등이 지적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일부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옷을 사거나 가전제품을 사서 집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사용했습니다. 또 누리과정 교육활동 시간에 재즈나 요리, 청각놀이 등 당초 운영 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강사비와 재료비를 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일부 원장이 그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챙기면서 유치원 명의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반면 교사들은 박봉으로, 또 원아들은 한 끼 1,000원도 안 되는 식사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예. 이 적발된 사립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어집니까? 네, 현행법상 사립 유치원은 학교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설립 운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립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회계에 들어온 돈은 결국 그 유치원 소유자 개인 것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 소유자가 그 사적으로 이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립 유치원은 그 원생 한 명당 29만 원씩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여전히 특별활동비 등 그 명목으로 따로 돈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예.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번 감사에서 나온 결과를 당국과 공유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에 그 적발한 유치원 가운데 7곳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서 이 노숙인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봉사단체 등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무료 밥차를 많이 운영했었는데 겨울이라서 이 밥차 운영이 끊겨서 노숙인들이 좀 굶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네, 그 매주 목요일 운영하던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그 사랑의 밥차가 이달 들어서 무료 급식을 중단했는데요. 오는 2월 말까지 중단하게 됩니다. 수원 지역만 해도 서너 곳에서 그 사랑의 밥차가 운영됐었는데 혹한기라는 이유로 그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센터 측은 한여름 무더울 때와 한겨울 추울 때는 밥차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그 식사를 하러 오는 노숙자와 그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이유는 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서 운영이 어려워진 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노숙자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무료 배식을 통해서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추운 날씨 때문에 그 밥차 운영을 중단한다면 추운 날 그 이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할지 그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랑의 밥차 운영을 위한 그 관심과 함께 춥거나 더운 날씨에도 어려운 분들에게 그 따뜻한 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예. 자, 경기도 소식을 듣는 도중에 갑자기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비박계가 회의를 했는데요. 12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탈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박계 31명이 탈당을 결심했다고 했고요.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보수 정치 중심을 세울 것이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새누리당 비박계 31명이 12월 27일에 탈당한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경기도 소식 이어가죠. 자, 굴비 하면요. 전남에서 바닷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의 한 지자체에서 농가의 소득 사업으로 이 포도밭에서 굴비를 말린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인데요. 겨울을 맞아서 노는 포도밭에서 굴비를 말리고 있습니다. 굴비 덕장을 포도밭에 설치한 겁니다. 현재 굴비 덕장이 있는 포도밭은 가평군 상명 율빌리의 포도밭인데요. 예. 이곳에서는 내년 1월 말까지 마리당 300g짜리 중급 굴비 모두 12톤을 건조하게 됩니다. 가평군은 지난해와 올해 포도밭과 전나무 숲에서 황태를 말리는 황태 덕장을 운영했었는데요. 예. 이 보도를 접한 수산물 업체가 굴비 덕장 운영을 제안해서 이뤄졌습니다. 포도밭에서 굴비를 말리면 해안에서 말릴 때보다 황산한 미세먼지의 영향이 적고 청정계곡의 바람으로 건조할 수 있어서 맛도 좋고 품질도 좋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 겨울 농한기 농가 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꼭 농한기에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시국은 정신이 없는데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죠. 마이클 부블레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수도권 투데이 다시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